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해외선물 시작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상원 표결 부결로 인해서 연방정부가 결국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2시간 동안 알차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활짝 열려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수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부터 상당히 좀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시각에 어떻게 좀 해외 선물 좀 현명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투자 전략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저희는 셧다운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해외 선물의 신세계, 여러분들께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것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들 신세계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All about 해외 선물,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네요. All about 해외 선물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뉴스 덕분에라고나 할까요? 오늘도 많이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분이시죠. 김경영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영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우리가 쉬는 주말 동안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에 우선 미 정부가 셧다운을 결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3일째 이어져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펙과 그 동맹국들이 오만에서 주말 동안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정확하게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경영 PD 통해서 다양한 외신 의견 발빠르게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 신세계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이유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해외 선물계 조상이시면서 또 요즘 가상화폐에서 아주 핫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다는 남한산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사만사원이라고 했었죠. 근데 요즘은 사만사미. 3일간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네. 오늘 방송 지금부터 재밌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분석이시네요. 이렇게 위트가 넘치시는. 네. 한 번 먹었어요. 네, 이런 부분은 또 해설위원님이 탐내하실 부분인데. 네. 저는 뭐 그래 뭐 스티브 이러고만 하고 있는데 훌륭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 이런 거? 오늘도 재치가 넘치는 인사말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이, 첫 인사가 이러한데 2시간 동안 좀 어떤 내용과 좀 분위기로 끌고 가주실지 너무 기대 많이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앞서서 수식어를 좀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그동안 안 보이시는 와중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 남한선성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실 이야기 많다고 하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남한선성 마스터님과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구간 11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한 방향성 먼저 확인합니다. S&P는요, 오늘 0.15%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2,800선은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2,808.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이 시각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842.25포인트로 0.12%의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오늘 유로 FX는 다시 반등을 합니다. 0.30%의 상승세로 1.2294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요, 1333.8달러로 0.20% 역시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죠. 크루드오일은 연일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 약세 흐름으로 63달러 초반대죠. 63.3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 현재 시세도 먼저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확인하시죠. 자, 일단 지난주에 $10,000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10,000를 회복을 하면서 $11,000까지 회복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 다시 $10,000 초반대까지 좀 빠지면서 $1,470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현재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작년 12월 18일 날에 상장이 됐던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현선물 쪽에서 비트코인 가격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좀 빠른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0,000는 선물 시세에서 좀 회복이 됐다라는 점 지지 상황까지도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시세도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 시각에 이 전도 그랬습니다.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현재 구간에서 다루고 있는지 김경윤 PD 통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윤 PD. 네, 먼저 이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정부가 지금 셧다운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끌어갈 것인가,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가의 여부에 좀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는 이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다우 선물입니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셧다운이 3일째 이어지는 그 영향이 지금 다우 선물로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상원 쪽에서 임시예산안 표결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표결은 23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달러 전망에 대한 소식인데요. 유니크레디트 쪽에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달러 소식인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의 달러화가 채권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미스테리에 쌓여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다음으로는 핑코 쪽에서의 예측 전망입니다. 22의 긴축이 매우 느릴 것이다. 내년 중반까지는 22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셧다운 장기화 여부에 시장이 좀 촉각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되고 있는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에 대해서는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달러가 계속적으로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기준을 좀 시장에서 오래 섞인 그런 발언을 표명을 했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우 선물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미정부 폐쇄 3일째 맞이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현재 구간 뉴스도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현재 구간 뉴스도 알아봤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먼저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합니다. S&P 500인데요.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에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구간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하락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2800선 지지가 된 채 2809.2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ECB 회의를 앞둔 경기감 속에서 하락세로 변경이 됐었던 유로 FX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장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좀 꺾인 상황이고 아래 꼬리가 달린 일봉의 차트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0.30% 강보합으로 1.2940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원유 중산 우려에 지속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대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거기에 생산량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가격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63달러 초반대까지 눌리면서 63.29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1,330달러가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 0.20% 빠진 가격,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3.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 어떻게 짜가야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이슈가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 S&P 500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P 500 현재 구간, 현재 시간에서의 흐름은 좀 약세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개장 전이기 때문에 개장 전후로도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좀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남한산성 마스터님 홀로 업이고요. 지금 김경영 PD와 저 그리고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연일 고점에 대해서 이 시간만 되면 출연진 분들과 모두 업을 좀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아니 마스터님 지수에 대해서 다운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네, 먼저 좀 확인하고 가고 싶네요. 제가 방금 업 안 들었어요? 업이시죠? 네, 반대였습니다. 정정할게요. 업에 대해서 들어주셨는데 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셧다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오바마 네. 정부 때도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됐습니다. 셧다운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은 다 집에서 쉬셔야 됐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살표 이 노란 박스로 돼 있는 부분이 셧다운이 시작된 날입니다. 10월 1일입니다. 셧다운이 일어나고 나서 4개, 5, 6, 7, 8개 영업일로 네. 8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셧다운이 이게 다시 정상 복구되는 데는 2주가 걸렸습니다. 2주가 걸렸지만 8일 연속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셧다운이 장기화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시장의 어떠한 반응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셧다운이 시행이 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하락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2800선은 오늘 지킬 걸로 보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셧다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큰 급상은 뭐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건 없을 걸로 보이고 지난 금요일 날 찍었던 고점 2815와 2800선에서의 어떠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너무 셧다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상승에는 제한적, 그리고 저가 매수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 불거져온 이슈 최근에 시장을 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셧다운 이후 큰 문제 아닌가? 뭐 네. 이렇게 좀 시장을 좀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로 비춰봐서도 차트의 흐름도 확인을 해드렸고 복귀, 회복되기까지 좀 2주 정도 걸렸다라는 그런 과거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포커싱 좀 맞춰주시고요. 2800선을 지키는 이내에서 2815선 좀 박스권 안에서 상승인 제한적인 부분 안에서 여전히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운운액이 뺨 때린 격으로 네. 그동안에 네. S&P를 편승을 못 하신 분들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아니, 그 마음이 되게 말이 와닿는 게 그 전에 계속 고공행진해서 여기서 그렇죠. 매수하기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추격 매수도 그렇고. 네. 근데 네.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타이밍이 온 거다.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마스터님이기 때문에 듣고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적인 그런 학습에서 또 현재 상황을 좀 비춰봐서 여러분들이 유효한 전략으로 좀 가려내시는 부분을 또 마스터님이 짚어주셨으니까요. 현재 부분에서 저점 매수가 오히려 더욱더 열려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P 그동안 좀 노려보시면서 좀 접근을 못하셨던 부분이라면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의 의견을 좀 전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김경영 PD, S&P에 대해서 좀 많은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들어볼게요. 역시나 지금 셧다운 사태를 둘러싸고 이 부분이 증시 또는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외신에서도 이 셧다운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증시가 좀 눌릴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선물이 모두 각각 좀 소폭씩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우선 지난 금요일에 2월 16일까지 기한을 둔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이 되면서 토요일 자정부터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맞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일요일인 22일에도 상원에서 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시 지금 실패를 하면서 교착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문제긴 하지만 백악관 쪽에서는 뭐 민주당 측을 좀 비난을 하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뭐 백악관과 공화당 쪽을 지금 비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2013년 이후 첫 번째 셧다운이고요. 이 당시에는 지금 16일간 이어졌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쟁점이 뭐 어린이 건강보험이나 뭐 멕시코 장벽 안건처럼 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견이 합치지 않는 안건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의견을 수렴하기 힘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지금 월요일 오후 12시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 정도가 되겠죠. 네. 상원이 지금 뭐 셧다운과 임시 휴무를 끝내기 위해서 2월 8일까지의 그 기한을 둔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고를 했는데 이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지금 뭐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뭐 셧다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장기적인 경기 성장처럼 좀 이런 부분이 이런 중요한 부분이 방해를 받을 것 같지는 않은 것은 사실인데 몇 달 후 지금 2월 말 또는 3월 말에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좀 더 장기적인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에 대한 좀 전조 현상 정도로 보고 있는 의견이고요.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지금 11% 정도 높게 나타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 정부 셧다운 이후 평균 일주일 후에 9.1% 정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셧다운 기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기간 동안에 0.3% 정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에서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쪽에서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셧다운이 일어날 것이라고 시장이 좀 예측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 연초부터 좀 미 증시가 강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 이번의 이벤트, 그러니까 셧다운이 시장 트렌드를 바꿀 변곡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은 3일째고 또 주말을 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점이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투자 심리에 약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운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에 대해서 하방을 좀 보고 있는 외신의 의견이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좀 더 많은 좌석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셧다운에 됐다는 것 자체도 좀 의아해하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의견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같은 다운이시잖아요. 네, 확인할까요? 예, 같은 다운인데 내용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봤더니 네이버 N포탈 실검에 네. 예, 그 뭐 셧다운 이게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일이 터졌구나 네.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늘 상을 봤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주말에 뉴스를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일어났고 뭐 어떻게 될 건지 이거는 뭐 계속 확인을 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셧다운이 만약에 이제 장중에 일어났다면 분명 시장에 충격을 줬을 겁니다. 하방이 충분히 하방으로 좀 놀란 모습이 나왔을 텐데 지금 이 셧다운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일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그거 상황이 좀 희석되고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도 갭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거의 뭐 비슷한 흐름으로 좀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 본장이 들어가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출근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제 공화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 양쪽 간에 지금 굉장한 그 힘싸움이 있는데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셧다운의 결과는 당신 때문이다라고 계속 지금 서로 주장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이게 문제가 이민법이라는 굉장히 첨예한 사안으로 걸린 거기 때문에 물론 22일 날 오늘 예정된 표결에서 재투표에서 이제 금방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것이 좀 첨예한 갈등을 하면서 좀 장기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예상한 건데 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별로 생각 안 하다가 또 이게 좀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좀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이런 좀 리스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약세로 좀 보면서 상방에서 그 저항대에서 매도를 하는 관점이 좀 더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좀 장기화에 대해서 우려와 그리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의 고점에서의 매도적인 의견이 현재 구간에서 대의 관점에서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직 이제 개장을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앞서서 개장 후에도 저희가 또 지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역시나 다운 의견 드렸는데 오늘의 이 이슈가 이전에도 가능성에 대해서 몇 번씩은 좀 불거져 왔었습니다만 그때는 좀 되지 않았고요. 오늘 이 상황은 일단은 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대의 관점에서는 이 이슈가 좀 부정적으로 흡수가 될 것으로 저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가에서 저도 매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짧은 흐름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저도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분석적으로 좀 같은 동일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시장 안에서 다른 전략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비법이 있는 것이 해외 선물의 그런 특징이고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신이 맞는 관점과 포지션으로 좀 중심을 잡아가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오늘 S&P 500에 대한 의견은 제한적인 상방에 대한 의견으로 저점 매수가 오늘은 좀 가능한 시장
시장이다라는 그런 팁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죠. 유로 FX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2 가격대는 지지가 되고도 있습니다만 0.30% 강보합입니다. 어제장에는 좀 음봉으로 아쉽게 좀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좀 달린 상황이었죠. 다시 반등을 이어갔을지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다운이고요. 마스터님 업, 그리고 김경희 PD도 업이고요. 해설위원님은 관망이십니다. 오늘 좀 바로 관망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네. 네, 뭔가 고민 없이. 네. 네, 들어보고 싶어요. 관망. 네. 일단은 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상승과 하락을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보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뭐 유로나 달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달러가 유로에 영향을 미쳐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서는 유로가 달러를 미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로와 달러의 그런 서로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하기도 하지만 좀 안에 내용이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로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밖의 통화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밖의 통화들의 영향보다는 유로와 달러의 관계가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유로와 달러 간의 정반대되는 모습이 굉장히 상관도 있게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유로를 봐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거의 일주일간 횡보 구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약세 이후에 하방을 지지하면서 흐르고 있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달러 약세의 반사적인 결과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고점에서 1.2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2 이상 올라간 다음에 뚜렷한 상방 돌파를 보이지 못하고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좀 뭐 그 유럽 쪽, ECB 쪽의 뭐 긴축적인 부분, 뭐 이제 그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아니면 미국 쪽에 이제 FOMC 어떤 그 이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통화 쪽의 모멘텀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연초에 강한 흐름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에서 말하는 이제 에너지 힘을 응축하는 구간이 나오고 어느 정도 현재 말씀드린 이 구간의 박스권 상단 하단을 돌파되는 그림이 나와야지 방향성이 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도 조금 없는 상황이고 차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황소와 이제 곰의 구간이 아닌 개와 늑대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관망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 해외선 종목은 상당히 많으니까요. 이런 그렇죠.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FX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전에 반등을 좀 시원하게 나왔을 때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보다는 현재 구간 좀 재료가 부재하고 그리고 일단 통화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 또한 좀 소멸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앞서서 해외 선물의 종목에 대한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 종목마다 그 투자 매력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유로FX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김경희 PD 유로FX 외신 쪽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달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다시 셧다운 얘기가 외신에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좀 셧다운이 갑작스럽게 또 예측 불가능하게 좀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좀 달러 대비 유로의 변동성은 좀 적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시장은 미국 정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좀 익숙해진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해석을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인터뷰도 함께 올라왔는데 그 경제적인 임팩트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간의 조정이 온다면 좀 저점 매수의 기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독일에서의 상황 덕분에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인당이 특별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의원 투표를 했는데 그 대연정 예비 협상안을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우선은 뭐 투표에 참가한 의원들 가운데 찬성표가 362명으로 나와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좀 이제는 위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대연정으로 인해서 좀 내가 그 체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좀 유럽의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는 독일에서 이런 좀 새로운 선거보다는 이런 대연정을 통한 협치로 가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내포를 하면서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긍정적인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만으로 봤을 때는 달러보다는 역시나 유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달러보다는 오늘 유로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 더욱더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매수에 대한 유효 부분도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해서 말씀을 달러 기준으로 설명 풀어드렸습니다. 자, 저도 오늘은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고점 올라올 시, 반등 시 매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앞서서 김호근 해설위원님도 현재 구간에서 유로에 대해서 좀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올라왔을 때 가격대에서 반등 시 매도적인 이런 제한적인 흐름 안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고점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서는 또 유로 통화에 대해서 강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팻말을 여러분들에게 들어주셨는데, 자, 오늘장의 전략, 이 앞서서 시황적인 부분으로도 항상 또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네, 오늘 유로 의견도 들어볼까요? 유로 같은 경우에 아까 김용균 해설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트레이더의 입장이시라면, 네. 유로는 오늘 비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 본들 네. 답답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현재는 꽉 막힌 구간이기 때문에 위가 뚫리든 아래가 뚫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상책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유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가에서 지금 올라온 지금 저점이라고 보면 약 1.1964에서 마지막 파동이 올라온 이후에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흐름을. 근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번 강하게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2405 그러니까 1.24를 살짝 1.24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2405를 살짝 터치를 하고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유효합니다. 아까 S&P와 마찬가지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현재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박스권 하단 부분인 1.2216 여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 오면 매수로 대응을 하고 안 오고 올라가면 많은 거고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거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래서 조금 한 몇 발자국 뒤에서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관망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오늘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좀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로 FX에 대해서는 좀 위로든 아래로든 좀 어정쩡한 가격대에서 방향성 없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장으로 분석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올라왔던 가격대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상방 쪽으로 갈 최종 그 위점, 고점에 대해서는 1.2405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좀 짜드린다면요. 앞서서 S&P 500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스권 하단이겠죠. 그러면 1.2216
$1,500달러 부근에서 매수적인 관점이 유효하고요. 하지만 이 가격대가 좀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다른 가격대를 그때 맞춰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유로 FX 오늘장의 흐름은 별로 좀 썩 매력 있는 구간은 아니고 앞으로의 저점 매수 구간 가격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30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과 함께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먼저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일단 S&P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살펴보시죠. S&P와 나스닥은 이전에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왔던 가격대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는 2,809.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6,837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셧다운 우려의 혼조로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앞서서 살펴보던 가격대입니다.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 1.2870달러까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의 상승세고요. 지금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속보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지켜보시죠. 골드는 일단 1,332달러로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 상승분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3달러 초반대 거래가 됐었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3.28달러로 0.30%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현재 개장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욕 본장에서는 좀 혼조세로 좀 출발을 하면서 일단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개장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앞서서 저희가 살펴드렸을 때 $10,000 지지가 되고 있고요. 같은 움직임입니다. 1,665달러 선으로 6%가 넘는 하락폭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전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가격대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63달러 초반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끊임없이 생산량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크루드 오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63.26까지 떨어지네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김기현 PD 홀로업이고요. 마스터님과 저 그리고 김우빈 해설위원이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가격대 올라온 이후에 생산량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외신 쪽에서 들려왔었는데 김기현 PD 오늘은 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황적으로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오늘은 업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우선 주말 동안 오펙 국가들이 회동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장관 기타 많은 산유국들의 장관들이 이 오만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블룸버그와의 또 인터뷰를 했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이 감산 협의가 1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두 수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감산 협의가 만료된 후에도 오펙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좀 열려있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사우디, 러시아 둘 다 2018년 이어서 2019년에도 감산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티그룹과 JP모건 쪽에서는 예측을 하기를 이 협의가 원래 이제 감산 협의가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올해 중순부터는 슬슬 좀 탈출 준비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이 회동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딱히 나온 바가 없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이제 DNB뱅크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우디가 원유 시장에 있어서 좀 더 영속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원유 시장이 좀 더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좀 더 이제 좀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분석을
결정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오만에서 이 회동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만 석유 장관은 오펙과 동맹국들이 2019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감산 제한을 유지하는 것에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산 참여국 간의 감산 이행률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감산 이행률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다. 뭐 이렇게 오만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원유 장관도 또 다른 곳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네. 글로벌 원유 재고 지금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은 2018년 연말까지 안정을 이룰 것이다. 뭐 이렇게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셰일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금요일에 베이커 휴즈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그 시추 기업들이 크루드 시추용 리그 숫자를 줄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줄였는지는 좀 의문인데요. 네. 이번 달 들어서 지금 두 번째 갑자기 줄인 셈인데 이로써 굴착기가 5대 줄어들어서 지금 운행 중인 굴착기 대수는 747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셰일 쪽의 우려감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산 협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산 협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발맞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추리그가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세대가 감소했다라는 그 수치도 지난주 주 후반에 좀 가장 좀 뜨거운 이슈였기도 했는데요. 747대로 운행된다라는 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 크루돌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드셨죠? 네. 일단은 이제 차트적인 접근 앞서서 좀 그 펀더멘털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크루드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좀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상승이 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좀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 상승이 좀 물가 압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좀 원유를 좀 파악하신 데 있어서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이 유가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지정학적 위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분석하는 상에서는 어떤 수급적인, 이제 에너지 섹터 쪽에, 투기 세력들이 많이 붙으면서, 이런 이제 지정학적 위기와 뭐 사우디 뭐 왕자들 문제들부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강에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방 압력을 누르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미국의 셰일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펙이 감산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이 제1의 석유 수출국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으로 미국이 좋긴 하지만 그것은 또 뭐하냐면 미국 내에 셰일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유가가 이 정도 나오면 셰일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시차가 발생하지만 어쨌든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차트상에서 좀 길게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상승의 그림이 상당히 깊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 추세대가 하방으로 꺾이는 상황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이제 상단의 추세대가 하단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좀 보면서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좀 더 안전한 대응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매도적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적인 부분과 가격적으로 좀 기술적 차트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추세가 일단 상승해서 최근에 가격대 하락하는 하락 추세로 좀 추세 안에서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요인과 가격대에 대한 측면은 오펙과 이 셰일 오일 간의 이런 가격적인 맞춤의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이 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한적인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락 추세를 좀 받아들이고 오늘 안에서 좀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좀 차트 안에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63.20달러라든지 초반대 가격이 깨진다면 저는 더욱더 하방 쪽으로 열려있는 상황이 아닐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3달러 중반대에서는 전 매수를 또 외쳤을 것 같은데요. 현재 63달러 초반대 깨지는 확인이 되신다면은 저는 추세로 매도적으로 하방 쪽 더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저도 오늘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도 역시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다운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대와 앞으로 좀 전략 꼼꼼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아까 네. 베이커 유주 네. 굴착기가 감소했다는 뉴스를 접하는 순간 네. 저는 갑자기 채굴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채굴기가 생각이 났는지 연관성이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항상 최근에 관심 많이 또 시계를 기울이는 쪽으로 가시는 거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 저는 오늘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63.73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자리였습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일봉상 63.73은 금요일 날 저번 주에 비로소 깨졌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일 같은 경우는 하방 62.45와 62달러를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일 어떠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일 일단은 62.45에서 62달러 테스트할 때까지는 하락으로 보시는 거고 상단은 63.7달러 그러니까 63.7달러에서 62달러 사이에 이번 주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일봉상의 캔들이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던 63.73을 비로소 금요일날 일봉상으로 깼기 때문에 하락에 더 무게를 둔다. 그리고 하락 같은 경우에는 하방은 62.45, 목표가는 62.45까지 보고 또 만약에 나는 오일을 매수로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62달러에서 매수로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도 상하방 가격대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 안에서 포지션으로 매수적인 접근과 매도적인 접근 모두 가능한 가격대네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최근 위아래 가격대 중에서 중요한 가격대는 63.73달러입니다. 금요일장에 이 가격대를 하방으로 좀 깼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를 좀 확인을 해 보셨고 이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 선까지 열려 있느냐 그 큰 가격대를 확인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62.45까지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방 쪽으로 보신다면 62.45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매도적인 관점인데 매수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실 분에 대해서는 62달러 선에서 매수적인 접근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매수와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가격대까지 모두 잘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또 주요 가격대로 가져가셔야 할 가격대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63.73달러이고 하방 쪽은 62.45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 하방 가격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전달을 도와주셨는데요. 뭐 이제 개장을 한 지 1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김경욱 PD 개장 소식 있다고요? 네, 우선 뭐 개장 30분에 개장했던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좀 혼조세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만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존스와 S&P 500은 좀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포인트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 굉장히 소폭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외신에서는 이러한 지금 약세가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 흐름도 조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표결을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개장 30분의 상황과 지금과의 상황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바로 좀 넘어가고요. 잠시 후 또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골드 네 번째 이슈인데요. 자, 오늘장의 골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1333달러 선에서 좀 전에 확인이 됐는데 32달러로 조정이 받은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골드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마스터님 다운. 그리고 김경민 PD 업이고요. 해설위원님 관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 골드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관망 의견 들어주신 해설위원님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건 좀 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오늘 뭐 판단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유로나 달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유로나 골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달러입니다. 달러다. 예. 네. 달러 인덱스에 굉장히 두 상품 모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골드 같은 경우는 골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리 쿠션이 기억나네요. 네, 3쿠션. 네. 오늘은 3쿠션까지는 아니에요. 그날 그래요? 그때는 네. 뭐 엔화가 유로를 치고 유로가 달러를 이해합니다. 쳐서 골드에 영향을 받았기 3쿠션인데 오늘은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네. 이제 골드 지금 까먹을 뻔했잖아요. 예. 골드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수요 공급이 있겠죠. 수급 요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안전자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전선호 현상이 일어날 때 상승하는 부분, 또 위험자산 선호했을 때 하락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달러 요인입니다. 네. 이 골드나 뭐 대부분 상품들이 아무래도 달러로 표현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골드를 움직이는 여러 요인들은 일단은 그거는 고정으로 있는 상황이고 네.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골드가 움직이는 상황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상황도 그거 약간 지난주보다는 좀 풀려 있지만 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유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스권에 있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수렴하는 쐐기에 수렴하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욱더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이 수렴대에서 상방이든 하방으로 돌파되는 쪽에 추격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관망하면서 중심 가격인 1330 그 라인에서 방향을 어디로 트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렴 구간은 또 힘을 응축을 하면은 또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수렴 구간에 모여 있고 조금 더 힘을 봐야 하는 시점인 만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시점을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1330에서 방향성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위아래선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마스터님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셨죠? 네, 다운의 네.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운의 의견이시죠? 네. 들어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 네. 보시게 되면 먼 과거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 과거를 볼 필요는 없고요. 네. 2018년도 돌아가지고 보시게 되면 1324달러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여기에서 크게 한번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항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항선이었겠죠. 저항선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올라타면서 반대로 지지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1324달러다. 그런데 현재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현재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온 자리에 50%인 선이 1334달러입니다. 근데 1334달러 선이 네. 지금 현재 무너진 상태다. 그래서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짧게 대응을 하시는데 네. 1334달러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서 하방은 기존에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1325달러 선까지 보고 이 안에서의 어떠한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 좀 짧게 접근을 하시라라는 조언이십니다. 좀 가격대 위아래선 잡아드렸는데 1334달러에서 매도적인 관점이고요. 아래쪽으로는 1325달러에 대한 목표가까지 상하 가격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 마스터님 의견까지 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내용과 함께 또 마스터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하고 다니셨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 항상 말씀해 주신 만큼 2부 어떤 내용 전달을 도와드릴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세계 1부에서 다양한 내용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